제4회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관객과의 대화 사회를 맡은 권주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나를 죽여줘의 최이환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영화제 오게 돼서 반갑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큰 영화제라기보다는 그냥 영화 보고 나서 궁금한 거 아니면은 영화 때문에 이제 나눌 수 있는 얘기들 좀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 감독님 말씀 들으셨죠? 부담 없이 영화를 보고 소감을 좀 나누는 자리였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R코드 촬영 인식하시면 관객과의 대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 소감이나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을 번쩍 들으시면 벌써요! 적극적인 참여 감사합니다. 네. 아까부터 마이크 들고 이야기 부탁드려요. 아빠가 죽은 거 아들 때문에 죽은 거 같아요. 아들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아빠가 그냥 아빠가 소원이 이어져서 죽은 거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빠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죽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아까부터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고 싶으신 의지가 느껴지는데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또 한 말씀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빠의 작가를 봤거든요. 아빠의 작가, 그 책 작가. 네, 맞습니다. 작가셨죠. 네. 네. 그 부분이 인상적이셨어요. 네. 작가로서 굉장히 엄청난 데뷔작일까요? 글, 엄청난 서문 얘기하시는 거 맞죠? 네. 아빠가 썼던 글, 서문, 아들한테 띄우는 편지 같은 그 글들이 네, 맞아요.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 글이 맞아요. 마음에 드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앞에 관객분께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요. 가족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정부의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네요. 장애인으로서 저도 중간 장애거든요. 근데 너무 또 열악해가지고 정부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 전혀 언급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의 그 기획 의도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마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거를 한국에서 연극으로 보고 굉장히 마음에 너무너무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극장에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원작자였던 그 캐나다에 있는 작가분한테 제가 메일을 써서 영화를 꼭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영화가 되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막상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장애를 다루는 이야기인데 장애인이 아닌데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좀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가 장애인 영화를 다룬다라고 감히 자격도 없는데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단지 제가 자격이 있다면 그냥 아픈 사람들 이야기를 다루면은 그거는 제가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관계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그들의 관계 안에서만 포커스를 더 주고서 다뤄야지만 됐던 것 같고, 거기에 또 정부의 이야기가 다뤄진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빠하고 아들의 이야기로 더 좀 응집을 해서 좀 다루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야기가 빠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이야기 없는 점 저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아쉬운데요. 그 부분은 내일 새로운 영화 후에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깊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앞쪽에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나 죽어도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유교 상사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제일 자살이 많고 장애인도 자살한 사건이 수없이 많은데 그리고 아니 마지막에 혹시 고객들 가운데 한번 영화를 한번 찍고 싶다면 한번 선택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 마지막은 이해를 못했어요. 다른 건 다 이해했는데. 이 영화를 이 마지막에 그 장애인 가지고 싶은 가운데 한번 영화를 한번 찍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하시는 분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네, 아마 장애인 캐릭터에게 장애인 실제 장애인 배우가 있다면 그 배우를 캐스팅하실 것인지 네, 그 부분도 질문이 있으셨고 두 번째는 네, 자살 마지막에는 자살이자 타살 네. 우리나라의 정서와 그것이 맞는 선택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게 제 생각에는 제일 어려운 사랑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그다음 하기 어려운 사랑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뭐 정부라든지 유교라든지 어떤 이데올로기하고 관련이 없이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이 뭘까? 사랑이란 건 일종의 저한테는 접착제 같은 역할들.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불편하고 그다음에 완전하지 않은 존재들인데 근데 그들을 전부 다 하나로 만들어주고 엮어주는 거는 일종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들 입장에서 진짜 아이만 같았던 아이와도 같았던 그래서 자기밖에 몰랐던 아이가 누군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누군가라는 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인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선물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가 자살이 아니라 타살까지 가게 됐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저는 이 영화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번 용기 내서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한 사람을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한번 데리고 가봤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를 저는 작년에 개봉할 때 알았는데 선뜻 이걸 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중증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고요. 저희 남편은 팔, 다리 절단 장애인인 지체 장애인인데요. 저의 현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를 타자화시켜서 봐야 되는데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1년간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회를 맡게 되고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영화가 왜 코미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혹시 저랑 비슷한 소감을 느끼신 분은 계실까요? 네,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점에서 좀 놀라웠는데 시작과 다르다? 네, 손 번쩍 들어주시면 가겠습니다. 저기 오른쪽 끝에 계십니다. 저는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학생이고 성인인데 장애인을 생각하면 불편하고 도와줘야 되고 안타깝게 봐야 되고 약간 그런 사회적인 시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는 이제 뭐 우울하거나 슬픈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그 기철이 그 정신장애 그 친구분 역할은 이제 그거를 좀 웃음으로써 표현하고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엔 즐겁고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건데 이제 너무 장애인 그 이미지가 부정적, 약간 좋지 못하게만 박혀 있는데 그 기철이 친구 보면서 이제 좀 즐겁고 장애인도 이제 행복하게 놀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표현한 게 그 친구의 역할이 매우 커서 저는 또 그 점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질문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으려나? 되게 잘 대답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저희 드는데.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요. 저희 조금 좀 편안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셨으니까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를 좀 답변을 좀 하면은 그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어떤 그 시인분이 한번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싸고 싶을 때 싸고 내가 춥다고 혼자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래요. 그거는 욕망인데 그 내가 추운데도 남들한테 옷을 벗어주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화장실도 참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배고픈데도 그 사람 먼저 떠주는 거. 그러니까 자연을 거부하고 자연의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거는 그냥 기본적인 욕망인데, 그거랑 정반대로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무엇인지를 딱 정의하긴 힘들지만 그게 사람과 사람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접착제처럼 붙여놓을 수 있는 그 감정 아니면은 그 의식들, 이제 그런 게 그냥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해주신 질문, 기철의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었다라는 질문이셨는데요. 원작에서는 기철이 정신장애를 가지거나 그런 캐릭터는 아닌데 저희 나를 죽여줘에서는 조금 각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영화를 보고 다 찾아봤거든요. 정신장애를 가지고 공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활동보조인을 할 수 있는가? 사실상은 어려움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과는 다른 점이 있음에도 기철의 캐릭터를 그렇게 생동감 있게 바꾸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그 캐릭터를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요 영화를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찾아갔던 곳이 강원도 춘천이었었어요. 아빠의 원작에서 아빠의 소설이 있는데 그게 강은 빠르게 흐른다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한국에서 그 아까 예를 들어서 완전히 지금 도시가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보조를 받을 수가 없는데 보조를 좀 받을 수도 있으면서, 그런데 서울에서는 서울은 아니고 조금 거리가 있는 곳 그리고 강이 있는 곳하고 떠올랐던 데가 처음에 춘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찾아갔던 곳이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찾아가서 거기서 참 많은 장애인분들도 만나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 만나서 같이 인터뷰하고 같이 돌아보고 밥도 먹고 저희 배우들 데리고 가서 같이 뭐 봉사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기철의 아이디어는 거기에 계셨던 한 분이 커피 이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장애인이셨어요. 그런데 원래 거기에 다니시던 분인데 그분은 적어도 그런 것까지 하실 수 있는 상황이어서 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들이, 왜냐하면 장애인들 보면은 생활 반경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 많이 돌아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특별 활동이라는 게 맥도날드 가서 밥 먹는 게 특별 활동이고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한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그분들한테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좀 알고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은 저는 그냥 복지관에서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친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만나서 서로의 또 다른 어떤 측면들을 좀 배가시켜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좀 아이디어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 영화가 약간 가라앉으려고 할 때 기철이 대사들을 재밌는 대사들을 훅훅 날리죠. 그런 게 너무너무 영화를 잘 살려줬던 것 같습니다. 네, 채팅방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현재와 아빠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현재가 아빠가 가는 곳은 나도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것도 혹시 현재가 나중에 아빠를 따라간다는 행동의 복선인지 현재는 아픈 아빠에게 저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라고 했는데 현재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 죽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지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어려운 질문하는 그런 영화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 산다는 거 죽는다는 거 저는 그 생각은 계속 가지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삶을 접어야 된다면 언제 접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 그냥 주어졌으니까 끝까지 살아내는 게 살다 보면 사는 건가라는 생각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가 그냥 만약에 접는다면 언제 접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때 접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의 양은 다르겠지만 고통을 받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단지 그거에 반대되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고통보다도 많으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좀 얻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그 기쁨과 즐거움들이 고통보다 못할 때 그것을 이제 버티지 못하는 거는 각각의 몫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그런 순간들은 누구한테나 전부 다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가 장애인이긴 하지만 굳이 너무 장애인으로 생각하지는 장애는 그냥 하나 그 사람의 일부이지 그 사람을 다 대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재를 현재로 대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아픈데 약간 다른 종류의 아픔들이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 받을 수 있는 고통은 있지만 그 친구들도 충분히 살아가기 때문에 동시에 또 기쁨들도 느끼고 살아왔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우리 배우랑도 그런 방식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다 죽는다 많은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만큼 또 아빠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그런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기쁨들도 누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빠가 실은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사랑을 줄 수 없어서예요. 사랑을 줄 수 없는 게 더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생각을 현재가 읽고 아니야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어 아빠는 그냥 있어도 돼라고 하지만 아빠는 내가 사랑을 줄 수 없으면 나는 그게 더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을 현재가 다시 인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종류의 아픔이긴 했지만 그냥 아빠의 아픔과 그 현재의 아픔이 동일하진 않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장애라고 꼭 그런 거는 아니었었어요. 네, 영화 중간을 넘어가다 보면 이제 현재의 장애는 저는 사실 보이지 않았어요. 네, 현재를 맡은 안승준 배우의 발음이 정확하게 인식되기 시작할 때쯤 그냥 현재는 현재다. 저에게 중요한 건 민석은 도대체 얼마나 아픈 것인가. 저 정도로까지 아프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뭐 이렇게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예민할 수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라는 선택을 하신다면 감독님께서는 어떤 지지 혹은 선택을 보여주실지. 이게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뭐 많이 아시겠지만 부부도 관계가 똑같지가 않고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는 정말 힘든 상황이고 타이밍이 정말 맞아야지 되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가깝고 저들은 너무 사랑하는 사이 아니야라고 해도 그때 다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미치도록 사랑해봤던 적이 있어요. 미치도록 사랑해본 적이 있고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진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팠다면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저는 그렇게 굳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솔직한 답변이죠. 정말 솔직한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솔직히 마지막에 민석이 내가 죽으면 내가 자살을 하게 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아. 저는 그 장면에서 정말 훅 들어왔거든요. 너무나도 아버지다운 선택.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아버지를 욕조해서 선택을 하는 장면, 그 모든 과정이 다 그 끝부분에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질문은요, 제가 마이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둥이 아빠님, 질문 주신 다둥이 아빠님 계실까요? 질문은 영화 장면에서 현재가 어릴 때 아버지가 욕조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 장면에는 현재가 아버지를 욕조에서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한다. 혹시 감독님께서 속죄의 의미로 그 장면을 넣으신 건지 궁금하다. 네, 질문 주신 분 계실까요? 어디 계세요? 네, 저 뒤에 계신데요. 그거 어떻게 아셨지? 맞나요? 한번 그런 좀... 거를 읽으시는 분이 굉장히 드문데 네. 이제 영화를 오랜만에 정말 1분도 딴 생각 들지 않고 볼 정도로 너무 깊게 봤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돌봄과 제도 여러 가지 가족의 이런 걸 보다가 중간에 아이가 그 현재가 어릴 때 욕조에 누워 있는데 되게 슬프게 바라보는 장면이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 장면에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혹시 감독님께서 이게 그때 그 본인이 느꼈던 그런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감정을 마지막에 그걸로 좀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꼭 질문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지금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읽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넣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읽으신 부분이 그 방향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그릴 때 너무 그냥 아버지로만 그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또 그리고 싶었는데 만약에 생각에 제가 정말로 그러니까 부인과 자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아이가 어렸을 때 죽고 그 다음에 뇌병변 아이를 혼자서 하다가 점점 생활고는 힘들어졌던 어떤 한때 그때 순간적으로 그게 가장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막 그냥 확 떠올랐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 마음속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정말 얘를 죽이고 싶었었던 어떤 한순간들을 저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잠깐 넣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하셨던 욕조 안 속에 있는 아이와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아버지를 거꾸로 대하는 그거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원작에도 없는 거긴 한데 제가 넣어놨던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관객분들의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서 저도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감독님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나요? 아니 너무 제일 수준이 높은데요? 제가 네, 저희 인천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이 정도입니다. 네, 제가 더 질문을 이어가고 싶은데 네, 마지막으로 그럼 선생님 질문 한번 받아봐도 될까요? 여기 앞쪽에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어떤 분들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완전 집중해서 볼 수 있었는데 솔직히 장애인 관련 영화라면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또는 뭐 미화하는 이런 식으로 한 부분에
비해서 이 영화는 좀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은 성욕의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뭐 안락사, 그다음에 생활에 있어서의 공공함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굉장히 좀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의 그런 용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용기가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있는 게 이제 사랑이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헌신 그리고 이제 배려 이런 건데 거기에 약간 신경 쓰이는 게 그 아빠가 어떤 그 연인이 있잖아요. 네, 수원. 그 양반하고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보면 그것도 하는 사랑이긴 한데 거기에는 어떤 헌신이나 이런 거 조금 컬러가 좀 다른 그런 거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그런 플롯을 하신 거는 또 다른 무슨 저기 감독님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빠도 살아야죠. 아빠도 살아야 되는데 가족에 대한 희생만 있으면 아버지도 살 수 없다고 버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아까 가족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과 그 다음에 그 사람 자체들을 그리고 싶어서 그게 뭐 물론 불륜이라고 누군가는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 사람의 욕망이고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힘이지 않았을까. 그 수원이한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민석이한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들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빠가 그 부분도 없다면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민석에게 수원이 있고 수원에게 민석이 있으면 얼마나 다행인지 굉장히 안도하면서 관람했던 것 같아요. 네, 벌써 30분이 지나고요.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관객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수준 높은 영화제에 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질문 많이 받았고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물론 저는 지금 다른 작품 하냐고 뭐 거기 작품에 한참 원통 그 캐릭터에 막 머릿속에 가 있긴 하지만 오랜만에 이런 배우들이 그리고 캐릭터들이 소환돼서 저도 한번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인천 장애인 인권영화제 나를 죽여줘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감독님, 수어통역사님, 그리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